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15장부터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는 아마 17장 정도까지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5장에서는요 우리가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띤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력을 우리가 어떤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필드, 그러니까 이게 이 장이라고 할지 이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장 할지에 그러한 필드하고 똑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15장 1절에 보면은 전하와 어떤 절연체나 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성질이라든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책은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하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정기적인 성질을 띤 알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지만 전하에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걸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겠다, 그죠? 양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양성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라는 놈은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H라고 하는데요, 이 플러스 이온 주위로 전자가 한 개가 돌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한 개를 떼내면은 자유전자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핵 하나, 이것이 지금 양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띤 그런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띤 알갱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어서 이 분자가 어떤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는 아주 작은 알갱이인데, 이러한 원자들이 이러한 전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소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은 14번입니다. 양성자가 14개 있고 전자가 14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알갱이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기적인 성질을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절연체가 있고 도체가 있고 영향이 빠졌는데 반도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반도체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개념이 약간 달라서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의 성질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요, 플러스 전하끼리는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밀치게 되죠. 서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일로 가려고 이건 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들 사이에
같은 부호의 전하들 사이에서는요冲力이 작용한다. 밀치는 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퍼전이라 그래요. 밀치는 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끼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호끼리,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요 인력이 작용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힘이. 이걸 우리가 attraction이라고 그러죠. repulsive라고 하고요. 청력의 이런 말로 합시다. attractive. attractive하다. 그 말은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잡고 있다가요 이렇다는 겁니다. 얘를 둘이 잡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얘들은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중에 이것들은 자석과도 관계가 있죠. 자기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N극과 S극은 끌어당기지만 N극끼리는 서로 밀치고 같은 극끼리 밀치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플랭클린이라든지 피레침 만든 그런 플랭클린이라든지요. 여기 보면은 마찰 전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 적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 아주 얇은 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겨드랑이에 넣고 몇 번 문지르고 나서 머리카락이 갖다 대면 이 머리카락이 이제 가볍다 보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에 붙어서 이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마찰질이 돼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씩 무드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지금 면적이 작아서 잘 안 올라오는데요. 책받침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마찰 전하가 많이 생겨요. 기존에 있던 전하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도체는 아니니까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그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도체는 아니죠. 사실은 정확하게 전기가 잘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전하가 머무고 있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은 거기 있는 놈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몰려와서 어떻게 반대끈은 몰려오고요. 다른 것끼리 같은 전화 밀쳐가지고요 이렇게 칼집에 붙어서 약간 올라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전기 현상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흐르는 전기는 아닌데 정전기라는 것은 그냥 거기 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형태가 약간 아니면 위치가 약간 바뀐다든 이런 형태로 해서 생기는 전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래서 377페이지에 그림 15-1을 보면요 털옷 같은데 유리막대를 막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볼펜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막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전하량이 이런 전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엄밀히말하면 발생한다기보다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던 전하들이 다시 배치를 하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하를 만든다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되는데 자 15-1에 2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377페이지 가보면요. 그래서 전하가 이 도체라는 것은요 전하를 잘 흘러보내는 이런 말입니다. 전하가 잘 흐르는 물체다. 그래서 잘 흐른다요. 그래서 전하가 흐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배우겠지만 전하가 흐를 유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전류라고 합니다. 이걸 전류. 전하가 잘 흐른다. 전하가 흐르는 걸 전류인데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러면은 17장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절연체는 뭐냐면은 이 절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가 끊어져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흐르지 않고 끊어져 있는. 그래서 전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재료과학 시간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 금속들이 우리가 도체인데요. 이 원자들이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은 어떤 게 되냐면 금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한 전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이 전자들 가운데서요. 그냥 그 물질 안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즉 이거는 우리가 전도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책마책에 보면 자유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아. 내가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 원자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죠? 분자를 만들어서 분자들이 많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많이 생긴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그거는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그래 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외곽, 체외곽 전자의 상태가 다르죠. 물질들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놈들은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14번에 있는데 4족에 있어요. 이것들끼리 모이면은 이거는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됩니다. 또 전연체는 잘 안 흐르는 물질이죠. 아예 물질이 그러니까네 전류가 아예 잘 안 흐르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는 흐를 게 없죠. 흐를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뭐 이런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전연체죠. 얼마나 강도를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절연 강도가 다른데 절연체 잘 안 흐릅니다.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5V짜리 건전지를 여기 연결해 가지고 전류세 보면은 빵일 겁니다. 거의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금 전하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은 전도에 의한 대전도 있고요. 이제 대전을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하를 띄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전하가 없는 것을 전하로 가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에 의한 것과요. 그 다음에 유도에 의한 것. 당연히 전도에 의한 것은요 흘러가게 만들어 가지고 전하를 받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유도에 의한 것은 아까 전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유도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대전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까이 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머리카락의 내부를 보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여기에 플러스를 내가 가져가요.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접촉은 하지 않는데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좀 확대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섞여 있다가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죠?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는 밀치고 마이너스는 당기는 어떤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접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이 오고요. 여기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당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볼 적에는 중성이죠. 대전이 안 돼 있어요. 전하가 있기는 있지만 구별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중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으로 해서 유도가 돼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는 극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도에 대한 대전이다 이렇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지금 378페이지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에 대해서 이제 전하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러한 물질들에 의한 전하의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37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풀롱의 법칙이라는 거. 여기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자, 극이 없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졌다 해가지고 분극이라고 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분극. 영어로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남극과 북극을 우리가 North Pole, South Pole이라든지 그 폴이 그 폴이다. 거기 있는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5-2에 가보시면요, 천천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가급적 책의 어떤 진도를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커버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만 하고 예제와 연습 문제 풀이만 1학기처럼 잘 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과목만 잘 공부해도 전기기사의 자격증에 있어서 전자기학은 한 80%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1학년에서 배우는 수준만 해도 산업기사는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업기사의 수준의 그 전자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전기기사, 그러니까 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높은 전기기사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에 전자기학을 또 배워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전기자기학 부분을 잘 배워놓은 사람은요 3학년 때 크게 도움을 받을 거야. 그래서 15장 2는 풀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낼 건데요. 중간고사 낸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힘에 대해서 실험으로 증명해서 만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은 그래서 이 힘인데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합시다. 힘은 힘인데 전기들 왜 전하들 사이라고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보니까는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는가 알아냈냐면요. 이 대전된 전하,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고요. 이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으면요. 요 사이 힘의 방향은요. 전기력의 방향은 이 두 개의 전하를 잇는 요 연직선상에 있다.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전하를 잇는 선을 따라 방향이네. 다른 말. 또는 선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크기는 요 거리의 요 전하와 요 전하 사이의 거리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중요한 것 반비례하는 것. 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은 크더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작다. 그건 아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것도 머리카락 이야기도 했는데요. 책받침을 여러분 웬만큼 가까이 가져가지 않고서는요 이게 머리카락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쵸?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가지고
땡기면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그 실험으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뭐 우선 써볼게요. 쿨롱의 법칙이 뭔가 이렇게 써보면 책에 나와 있듯이 K에다가요. KE라고 적어놨네요. R제곱분의 Q1의 Q2다. 그렇지? 이게 Q1이고 이게 Q2라고 할지. 이거의 크기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이게 이제 전하량인데요. 전하의 양이다. 그래서 그 전하량의 단위를 우리가 이 쿨롬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쿨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의 곱에 비례한다. 그때 그 비례 상수가 이 K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데서 4파이 입실온 제로분의 1이라는. 그래서 아마 기초 물리학 실험을 하다 보면요. 첫 번째 실험이 쿨롬의 법칙,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실험이 쿨롬의 법칙 실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거 혹시나 찾아보시면요. 쿨롬의 법칙 실험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실제적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실험 장치가 좋은 장치가 저희 요 실험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한 관계로 참 보는 애들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크기가 힘의 크기가요. 크기가 Q1, Q2의 크기에 왜 이게 플러스 전화나 마이너스 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치를 쓴 것 같은데 이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분자의 식의 비례니까 분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부호가 반대면은요. 3번 이제 방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쿨롬의 법칙을 적고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방향의 근본적인 것은 이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 여기서도 말했듯이 같은 부호는 청력이고요. 서로 미치는 방향이죠. 다른 부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KE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1이 되고요. 요거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쿨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측정을 해봅니다.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의 실험에 가보면은 아마 이거를 구하는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인데 8.85 곱하기 10-12성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실험실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12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KE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8.98 8 곱하기요 10의 9성 8.99라고 보통 하죠. 8.99 다 돌리면서 곱하기 10의 9성 외우기 쉽다 그죠? 8.99 곱하기 10의 9성 뉴턴의 미터 제곱에 쿨롬 제곱이 된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단위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기가 뉴턴이고요. 여기가 쿨롬 제곱이고 미터 제곱이잖아요. 이것의 단위는 뉴턴에다가요 미터 제곱을 곱해주고 쿨롬 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이 요 KE라는 놈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쿨롬 상수라고 합니다. 쿨롬의 법칙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쿨롬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쿨롬 상수 알아두면 좋고요.
시험에 실제에는요 이거는 시험에 크기를 줄 겁니다. 상수라서 아니면은 뭐 1학기 때처럼 오픈북을 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꼭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넘기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자들에 대해서 전자의 전하량이나 양성자, 중성자의 전하량이 나오는데 전자와 양성자는요 전하량은 똑같이 같습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책에 나와 있듯이 이제 여기 써볼까요? 여기 전자는 한글어서 보면 E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통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 전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7 마이너스 19선 쿨롬이고요. 양성자는 이게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9호를 갖고요. 양성자 2라고 해가지고 1.6 곱하기 10의 19선 마이너스 19선 쿨롬이고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 크기는 똑같은데 이게 플러스 9호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9호가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 전자에 그냥 그러지 일렉트론, 이 전자를 일렉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E라고 표시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 두 개가 밀치는데 힘의 크기는 똑같이 받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가 배웠잖아요. 얘가 이렇게 밀치는 힘과 얘가 이렇게 밀치는 힘은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얘가 끌어당기는 힘과 얘가 끌어당기는 힘은 같아요. 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다. 힘의 방향은 같은데 힘의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같은 거. 그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 15-2 처음 나오니까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기력과 이제 중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비교해보는 것인데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기력이 사실은 중력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이펙트가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말했듯이 수소 원자에 지워버렸는데 수소 원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예제에 15.1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자, 수소 원자예요. 뭐라고요?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힘인데요. 두 가지 힘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지금 금방 배웠던 전자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전기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양성자도 질량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M 매스는 매스인데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P라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톤이라 그러죠. 양성자 이거는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학기 때 그거는 현대물리학에서 기초물리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질량을 갖는 놈들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 둘 사이의 힘이 어떤가 우리가 또는 우리가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 책에 보니까네 우리는 식을 다 아니까 그죠? 식을 다 알고 그 거리만을 알면은 전하량도 알고 지금 여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9선 여기 적혀 있죠. 힘의 크기를 우리가 이거 이 전기력과 이 만유인력 중력의 힘의 크기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15.1의 예제의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선 책에
나와 있듯이 책에 지금 보면은 우선 전기 계산을 해가지고 F2를 먼저 계산합니다. F2를 계산하는데요. 전기력을 먼저 일렉트릭의 첫 번째 글자 F1을 해야 되니까 쿨롬의 법칙을 써야 되겠다, 그죠? R 제곱분이에요. Q1, Q2인데요. 지금 여기가 전자가 Q1이고요. 양성자가 Q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KE가 8.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고요. 곱하기 R을 알아야 된다, 그죠? 요 사이에 아까 전에 여기 전자가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 당겨 가겠죠, 그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니까 돌아야지 이렇게 안 들어가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럴 때 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거리가 R이 우리가 알기로 주어져 있는데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미터. 우리가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10성미터짜리를 우리가 단위를 옴수롱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 수소의 원자 반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R을 여기 집어넣어 주니까 5.3 곱하기 7만 11성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1, Q2가 다 똑같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19성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절대치 제곱이니까. 절대치 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해 보니까 8.2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8승 8.2. 굉장히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뭔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힘입니다. 저거는 힘. 그에 반해서 이제 FG를 한번 해보자. 중력에 의한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G에다가요 R 제곱분의 M의 E의 M의 P가 되죠. 맞습니까? 이제 이거는 전자의 질량이고요. 이거는 양성자의 질량입니다. 이거는 만유인력 상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값들을 그냥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량은 3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은.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6.67 곱하기 배웠던 기억납니까? 10의 마이너스 11성. 그 다음에 단위도 한번 다 써줘 볼게요. 오랜만에 뉴턴의 미터 제곱에다가요 킬로그램의 제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거 G를 썼고요. M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자의 질량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입니다. 당연히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해서 프로톤은 한 2000배 무겁습니다. 2000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선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똑같죠. 여기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선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하고 미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뉴턴만 남게 된다. 그죠? 계산했더니만 어떻게 나온다고요? 책에 보니까 3.6 곱하기요. 놀라웠게도 10의 마이너스 47선 미터. 자, 이 두 힘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적에요. 놀랍게도 이 두 힘을 우리는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전기력은 여기 8이 있고요. 마이너스 8이 있고 중력은 마이너스 47이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엄청 작다는 겁니다.
0을 한 30 몇 개를 더 붙여 39개를 더 붙여야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기에 책에서는 FE와 FG를 나누기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거에 몇 배나 크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되겠죠?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요. 나누기 3.6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47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책에 2.3 곱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 곱하기 10의 39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거 빵이다, 그죠? 거의. 왜 이게 이거보다 이만큼 10의 39승 배만큼 큰 거예요. 10의 39승 배라는 것은요 1을 쓰고 동그라미를 39개를 치고 나서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이거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번이 우리가 이제 A번 저기 기초물리학 역학 시간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응용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게 A번이었고요 지금. 이게 A번이죠. B번은 뭘 구하느냐면 이제 실제로 가속이 되는 그 가속도를 구해보라는 거죠. 아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서로가 끌어당길 때 만약에 이게 또 안 돌고 있고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다 그죠? 그때 받는 힘이 이거잖아요. 이게 있지만은 거의 무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있다. 그럴 적에 전기력에 의해서 라고 벌써 뭐 주놨습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뭐라고요? 전자의 가속도. 자, 양선자의 가속도도 측정할 수 있는데 전자의 가속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하고 비교해봐라. 이거 뭐 9.8m/s 보이는데 이거 비교해보자. 그럼 전자의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그죠? 먼저 여기에. 그러면은 A의 E를 이제 구해라는 건데 A의 이 전자의 가속도를 구해라는 건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F는 M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F는 M이라는 요식을 이 전기력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봅시다. 왜? 이거는 모든 힘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게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까? FE는 M의 전자의 질량 E의 A의 E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걸 그러면은 FE가 여기 구해져가 있고요. M이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E는 어떻게 되죠? M의 2분의 F의 2가 되겠다. 그래서 ME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 kg이고요. FE가 아까 전에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6선입니다. 계산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6 곱하기요. 9.6 곱하기요. 이거는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HG를 빼고 아니면 중력에 의한 만유인력에 의한 가속도를 빼고 하는 거예요. 여기 9.6 곱하기 9981이 되니까 9.6 곱하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승해야 되고요. 22승이네요. 맞죠? 곱하기 10의 22선 m/s. 엄청난 가속도로 달려간다는 거죠. 엄청난 가속도로. 그 다음에 AG를 구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똑같이 이거 지우고 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식 그대로를 이제는 E가 아니라 G로 바꾸면 된다 그죠? G는 M의 E에 A의 G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B도 똑같이 나올 건데 AG는 어떻게 되죠? M2분의 F에 이제 G가 된다. 그래서 M2는 다시 9.11 kg이 되고요. FG는 여기서 구한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이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네요. 지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선 미터 per 세크 제곱 17선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플러스였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중력에 의한, 그러니까 만유인력에 의한 서로 끌어당기는 거에 그 가속도는 무시할 수가 있다. 그죠? 왜? 이거는 0을 17개 붙이고 나서 4가 나오는 거예요. 0을 0.0을 17개 붙이고 나서 4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1 쓰고요, 아니 9를 쓰고요. 10에 20이니까 0을 한 22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미터 퍼센트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가속도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속도의 증가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만큼 힘을 센 힘을 받는다. 대단한 힘이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81페이지에 중첩의 원리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시간에 우리가 전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쿨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생겼는데 그 다음 장에는 보니까 전하가 여러 개 있을 적에 하나의 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여러 개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중첩의 원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